오늘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면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안철수 의원의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송우창 무소속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8일 이제 네. 사흘 남았는데 예.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어디까지 윤곽이 나오는 겁니까? 윤곽도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여야가 그냥 아주 오랫동안 대립만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풀고 있지를 못하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좀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필요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런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을 만든다면 이것이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 건지, 그리고 뭐 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나 가치 측면에서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하는 정책 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대선 출마하시면서 그 내용은 새 정치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셨던 것이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세력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이 언제 만들어질 것이냐, 그래서 궁금해했었던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안 되는 겁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예.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정책과 비전을 보일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라면 예. 이번에는 이제 혼자 한 사람의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많은 그 다수의 사람들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예. 이건 좀 내용이나 방향이 좀 많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이 언제쯤까지 만들어지고 뭐 예컨대 내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참여한다 이런 타임스케줄 시간표는 나오는 겁니까? 그 일정에 대한 것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예. 궁금해하는 건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어떤 정치 상황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어떤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지방선거의 그 선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이후 모든 그 뭐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총선, 대통령 선거까지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저희가 어떤 정치적 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떤 언제 등장을 하느냐, 언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심이 높겠지만 이제 저희가 모습을 드러내고 난 다음부터는 그럼 기존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어떤 정치 상황을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무의미해지겠죠. 그렇다면 송 의원님은 예컨대 그런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판단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당 차원에서 당의 형태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걸 뭐 반대로 덜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원래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제일 기본적인 어떤 가치와 비전부터 만들고 예. 그것을 각 영역별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이것이 다른 정당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면 예. 이런 어떤 정책과 가치를 직접 자기 몸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될 거고 예. 그런 세력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형식을 갖출지는 그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 시점이요. 지방선거 전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방 가능하면은 지금 뭐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 앞에 좀 모습을 드러내고 네.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그것이 근데 이제 그게 어느 특정 시점을 딱 맞춰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당장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만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어떤 정당도 내년 선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선거에 임한다는 계획은 있죠, 다. 아니요, 이제 예. 어떤 후보와 예.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거에 이제 전략을 짜는 이런 문제는 내년에나 가봐야 아마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그만큼 지금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들이 쭉 모여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할수록 참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28일에 그러면 시간표 더하기 인물들이 어느 정도는 누가 안철수와 함께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윤곽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윤곽을 가능하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게 좀 보여드리려고 좀 애는 쓰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후 스케줄에 대한 것이나 뭐 일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이후에 준비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성의 다른 정당들처럼 어떤 비전이나 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이 정책에 좀 따라오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골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과 뭐 전국 순회를 하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그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가로 이제 저희들과 함께할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 안철수 의원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기자회견하시고 그 주위에 근데 우리가 못 봤었던 다른 분들이 뭐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런 문제는 조금 다소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직접 이름을 얘기하시거나 누구. 그런 것은 지금 이제 의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 사실은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했었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은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어떤 이유에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들이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드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밝히는 것 이것이 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다 더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좀 의논들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되면 사실은 이게 희석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하시긴 하신단 말씀이죠. 인물 구성도 어느 정도는 인물 구성은 어느 정도는 나온단 말씀이시죠. 그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라는 것이요. 그날 말씀하신 핵심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날 메시지에. 지금까지 뭐 작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한 1년여 과정만 보더라도 정치가 실제로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정책 경쟁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정치는 계속 서로 여야가 진영을 쌓고 대립 갈등하는 그런 어떤 갈등의 정치만을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해법을 제시해주고 그걸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자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정치 활동의 기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뭐 선언적으로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서 그것을 현실 정치의 현실의 여러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서 보다도 좀 중요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예를 들면 이번에 여야가 뭐 장기간 대치하고 있는 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주였나요? 한 2주 전에 안철수 의원과 저희가 특검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매듭 짓자라는 문제 제안을 하고 또 여기에 힘을 합치면서 어떤 이 해법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앞으로 정당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이런 하나하나의 현안 이슈에서부터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권영진 전 의원하고 김유정 전 의원이 토론했거든요. 네. 거기서 잠시 뒤에 송우창 의원이 출연을 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물어보시라고 제가 대신 물어봐드리겠다고 했더니 김유정 전 의원이 이걸 물었습니다. 거물급들이 지금 영입에 진전이 있느냐. 지금 계속 일정이 확실치 않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구인난 아니야, 구인난. 구인난이니까 자꾸 일정이 지체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분도 그랬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거론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아직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한편으로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때까지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기성 정치를 했던 분이나 정치권 바깥에 있던 훌륭한 분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이때까지 저나 안 의원이 많은 분들 만나면서 저희들과 뜻을 함께하고 공감하지 않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듣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데서는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준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고 또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합류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일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주요한 역할을 하실 그런 분들은 지방선거에 맞춰서 그때쯤에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시도지사쯤 나오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쌓아놓은 것이 많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런데 안철수 신당으로 내가 나왔을 때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은 제3당이 아니냐.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데 내가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지난 대선 때하고는 지금 좀 다르고,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씩 주춧돌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공고한 탑을 만들듯이 일단 그 국회 내에 국회의원으로 저 혼자 있다가 일단 안철수 의원이 한 사람 더 합류하고 또 다른 분들이 합류를 해나가면서 그 국회에서의 또 이제 정치 영역을 만들 거고요. 또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방자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또 이제는 좀 지방자치 영역에서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한 사람씩 모여 나가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좀 분명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뭐 서울에서의 그 국회 여의도에서 정치든 각 지방에서의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이든 기존 정치 활동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지금처럼 꽉 막힌 어떤 정치의 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하는데 스스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서울시장 후보는 내야 되는데 박원순 현 시장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가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었거든요. 아주 이제 그것도 우리 그 앵커님이 짓궂은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답을 그렇게 드린 건데 말씀드린 대로 뭐 기존 정당도 사실은 아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과 방침을 정한 바가 없죠.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내년 선거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 그리고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나갈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차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러고 지방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는 꼭 내야 된다는 말씀에서 오히려 좀 더 후퇴한 것 같은데요. 만약 후퇴한 건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주 원칙적인 방침이나 그리고 사실은 가정적이죠. 내년 선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적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정치 세력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많은 이제 주요 지역에 후보를 내고 또 선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태도라고 하는 그럼 거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확실히 하면 그러면 독자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는 안 내실 겁니까? 그건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후에 상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변수들을 좀 수렴하고 또 이제 박 시장님 내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방침을 좀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후보를 냈다가 단일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같은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변수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때 가서 이제 방침을 정해야 되겠죠. 저는 이 질문이 제가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박창신 신부의 발언 중에서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는 발언하고 특히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니까 북한이 쏜 것이다. 쏴야죠. 그 두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신부님 말씀에 대해서 뭐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발언이나 발언 내용 자체보다도 오히려 좀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치권 내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1년 가까이 계속 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어떤 민생 문제나 정치 본연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바깥에서 정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그 과도한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런 정도의 지금 이제 종교계에서의 문제 제기 같은 걸 보면서 종교계나 시민사회나 정치권 바깥에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권에서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이제는 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좀 매듭 짓고 풀어주자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점에서는 일단 뭐 야권에서는 특검제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했고 대통령도 여당 지도부가 합의만 해주면 정부에 수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이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 분명한 좀 의지를 보여주면 수용만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은 대통령 퇴진, 연평도 발언 두 개 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가기관 또 이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거로 당선된 그 대통령을 바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평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20초 남았는데요. 민주당은 야권 분열 아니냐, 당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20초만. 야권 전체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야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체적 정치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넓은 관점에서 봐야지 자기 정당 또는 정치인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항상 이제 분열하고 나눠지는 걸로 보게 될 텐데 좀 시야를 폭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동지 송우창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